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대 문재인, 그리고 권양숙 씨 대 김정숙 여사, 씨와 여사,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진보 대표 언론이 진보의 대표 언론이죠. 1월 30일자에 진보 원로 지식인인 홍세화 씨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생각하지 않는 교육과 확증 편향이라는 칼럼입니다. 홍세화 씨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애교학과를 나와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라는 책도 써서 유명한, 아주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굉장히 저명하신 원로 지식인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해를 했거나 또는 왜곡했다고 할지 몰라서 좀 긴 부분이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겨레는 창간 때부터 대통령 부인을 이희호 씨, 권양숙 씨 등으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웠다. 경어체를 비롯하여 한국어의 복잡한 호칭이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 아래 세웠던 원칙이었는데 2년여 전부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로 물러나서야 했다. 씨가 아니고 여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구매력을 가진 팬덤의 압력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한겨레는 권양숙 씨에서 김정숙 여사라고 쓰는 만큼 민주주의의 성숙을 지향하는 진보 매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훼손을 감수한 것이다. 저는 이분의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럼에 있는 사실 중에 일부를 이용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진보 매체인 한겨레 신문에서 대통령의 부인을 씨라고 했다가 여사로 바꿨다. 김정숙 여사로부터.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이입니까? 대단히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연설에서 문재인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노무현이 문재인이 친구라고 했을 만큼 아주 극도로 존경하는 마음을 펼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같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문에서 어떻게 해서 씨와 여사로 이렇게 달리 표현할까? 이걸 보면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 그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걸 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 또는 속성도 이해해야 되고, 나아가 진보가 요즘 왜 분열되고 있는지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리주의, 교조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입니다. 당연히 실용주의를 하기 때문에 개방적 스타일이고 소통을 즐겨하고, 그러나 원리주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성격은 폐쇄적이고 불통이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일컬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당정청 간에 아주 활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민주당의 그 전신이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집권당했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원은 나중에 원내대표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는 걸 거부하자 계급장 떼고 붙자, 이렇게까지 대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청와대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난 집권당인, 여당인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건 난 보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직 당도 없고 정도 없고 오직 청와대만 있는 권위주의 정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공수처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마포에서 민주당의 실세 5인이 저녁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렇게 잘못 처리했느냐 하니까 대통령께서 공수처법 관심이 있으니까 그놈하고 맞거래하다가 이렇게 됐다든가, 또는 최근에 거쳤던 조국 사태 때 보시죠. 당이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장관들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도 이의를 얘기 못하고 그저 청와대 지시만 받고 있다는 게 아주 파다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같은 비슷한 분이 정권을 잡았지만 한 분은 참여정부를 이끌었고 한 분은 청와대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본질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종의 창업자입니다. 진보 세력을 만들어서까지 온 친노로부터 친문으로 이어지는 그 출발을 했던 창업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상속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창업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창업자는 뭐든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상속자는 다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창업자인 이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상속자는 좌고우면을 하고 뭐든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근데 더 놀라운 차이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초장이 장렬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뒤끝이 장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치 무슨 적폐청산도 보면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본질적인 DNA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적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적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한다. 근데 법률가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차분차분하게 하는 참모의존형 정치, 국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정치가는 자기가 메시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적인 소양 때문인지 연출적이에요. 누가 연출했습니까? 탁현민 행정관 같은 분이 연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핍했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세상에 가 계신 노무현 대통령 눈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 가장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고요? 저는 최근에 그 문재인 진영 쪽에서 있었던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그랬고 민변의 변호사가 그랬고 고려대학교의 교수가 그랬고 이렇게 점점 이탈을 합니다. 또 많은 원로 지식인들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같이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 다루다가 정치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자료가 있다거나 누구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거나 또 무슨 분석을 한 논문이 있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볼 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것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절로 갖게 되는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